이번에는 위진남북조 시대에 대해 배워볼까요? 이 시기를 280년에 진나라가 잠시 통일하는데 이후 진이 화북 지역에 있던 유목민족의 공격을 받으며 남쪽으로 내려가 동진을 건국합니다. 그래서 화북에는 유목민족이, 강남 지역에는 동진이 존재하는 5호 16국 시대가 전개되죠. 이후 439년 선비족이 세운 부기가 화북 지역을 통일하게 되는데요. 이후 화북의 유목민족 왕조인 북조와 강남의 한족 왕조인 남조가 서로 대립하는 남북조 시대가 전개되었습니다. 오늘 배우는 역사적 인물들의 삶을 보면서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3세기 초 후한이 멸망하며 중국은 위, 초, 고 3국으로 분열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중국의 삼국시대라고 하는데 여러분 혹시 삼국지 들어보셨나요? 삼국지는 위, 초, 고 3국의 성립과 항쟁 과정을 다룬 역사서로 후에 이 내용을 바탕으로 나온 유명한 소설이 바로 삼국지연이랍니다. 사실 삼국지가 인기 있는 이유는 삼국이 세력을 다투는 과정 속에서 드러난 멋진 전략과 지혜, 용맹함, 의리 등 우리 삶에서 중요한 가치들을 생생하게 엿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삼국시대의 주인공을 만나러 볼까요? 위나라의 조조, 총나라의 유비, 마지막으로 오나라의 송건입니다. 조조는 강한 군사력과 임기응변 능력으로 위나라 건국의 기초를 닦은 인물인데요. 분열된 중국 통일의 주인공을 꿈꾸었던 조조를 가로막은 인물이 있죠. 바로 제갈량입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제갈량은 유비의 곁에서 뛰어난 지혜와 전략을 통해 유비가 여러 차례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운 인물로 당시 가장 강했던 조조에 맞서기 위해 손건과 연합할 것을 주장하였죠. 그 결과 유비와 손건이 연합해 적벽대전에서 조조에게 대승을 거두며 중국은 그야말로 삼국이 서로 각축을 벌이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조조는 결국 통일을 보지 못한 채 사망하였고 그의 아들 조비가 위나라 왕이 되었습니다. 이후 후한의 마지막 황제에게 선양을 받고 위의 황제가 되었는데요. 선양은 임금의 자리를 물려주다 라는 뜻으로 결국 조비가 한나라의 정통을 이어받게 된 것이었죠. 그렇다면 이후 삼국의 역사는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그림을 통해 살펴볼까요? 그림을 보면 중앙 부분에 바위를 조각하여 거대한 규모의 불상을 만들었는데요. 특히 북위에서는 황제는 곧 부처라는 왕즉불 사상에 입각하여 부처의 힘을 빌려 황제의 권위를 높이고자 황제의 얼굴을 본뜬 불상을 여러 개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위진남북조 시대에서 핵심 개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3세기 초 후한이 위, 초, 고 3국으로 분열하며 삼국시대가 시작됩니다. 이후 진나라가 삼국시대를 통일하였는데요. 하지만 진의 내분을 틈타 흉노, 선비, 저, 갈, 강 등의 북방민족인 오호가 화북 지역 곳곳에 진출해 나라를 건국하였으며 북방민족의 침입을 받은 진은 강남 지역으로 내려가 동진을 건국합니다. 이후 439년 부기가 화북 지역을 통일하는데 이때부터를 남북조 시대라고 합니다. 부기 효문제는 한화 정책을 통해 한족 문화를 받아들임으로써 북방민족의 문화와 한족의 문화가 융합되는 호한융합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강남 지역의 경우 정치적 불안정으로 왕조가 자주 교체되었지만 한족의 이주가 늘어나 앞선 농업기술로 강남 지역의 개발이 촉진되어 농업 생산력이 증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문화입니다. 먼저 지방의 덕망과 재능이 우수한 인재를 추천으로 선발하는 구품중정제를 실시합니다. 그러나 원래의 목적과는 다르게 호족의 자제가 관리로 선발되며 문벌사회가 형성되었고 이들은 고위관직을 독점하고 대토지를 소유하였습니다.
또한 혼란한 시대 속 복잡한 현실 정치에 대한 논의는 멀리하고 철학과 예술을 이야기하는 청담 사상이 유행하였으며 불교가 발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진남북조 시대와 관련된 핵심 개념 정리를 마치겠습니다.